자, 비주류의 반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 누가 됐죠?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선의 서울 구로 가비 지역구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삼선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이인영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첫 행보가 뭐였습니까? 오늘 물론 당의 회사, 행사, 회의 이런 데 참여했지만 오늘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서로 주고받은 대화도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부터 오늘 분위기가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두 사람이 밝게 인사도 하고요.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굉장히 덕담도 많고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옷부터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란색으로 민주당 색깔로 신경을 쓰고 왔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 이런 농담과 함께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나름 비슷한 약간 발언들에다가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서 가깝습니다.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 분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야당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정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서로 전화하고 밥 잘 사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최근에 여당의 원내대표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약간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등등의 발언은 좀처럼 최근에 들을 수 없었던 얘기인데요.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유 대변인님, 두 원내대표의 케미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정말 잘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또 어떻게 보니까 생긴 것도 두 분이 남매처럼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분이 살아온 인생 궤적이 너무 달라요. 운동권 엘리트와 법조 엘리트고 또 전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인영 의원이 큰 모욕감에 잠 못 자고 고민 끝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게 됐다. 출마 동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두 분이 상극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또 극과 극은 또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인영 대표도 과거에 강성 이미지가 있는데 나도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다. 말 잘 듣겠다. 말 잘 듣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 128명 의원들의 말을 이제 잘 듣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이서부와의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가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만났는데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차이를 서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는 입이 좀 길게 나왔고 하나는 입은 짧은데 혓바닥이 발달됐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방식을 고집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서로 해서 정말로 어느이처럼 자주 만나면 또 방법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보다 나이는 한 살 많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63년생이고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64년생일 텐데 어쨌든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좀 이인영 원내대표한테는 이런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뭐 좀 진보 꼰대 이미지가 있다. 뭐 이런 좀 사실의 세간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의식해서일까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말 잘 듣는 남자 이인영입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다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바꿨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 노래도 잘하는군요. 예, 울고 넘는 박달채를 부르는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지 기자, 사실 이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선거 결과 보면서 아이쿠야 정말 이건 예상 밖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사실 그 당내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의원들 표심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김태년 의원이 좀 이길 것이다라는 뭐 의견이 좀 많았던 것 친문 같아요. 핵심이니까. 친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결과를 발표하고 난 보니까 27표 차로 가볍게 이기는 많이 이 결과가 나네요. 나와서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요. 전 민주당 의원인 정청래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들어보시죠. 너무 한 가지 방향,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색깔로 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뭐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들이 뭐 복잡한 계산을 하죠. 예, 원내대표 선거회 때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좀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비주류,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 비문들이 친문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 얘기하기를 이인영 당선은 청와대를 향해서 더 이상 친문 주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비문 진영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 해석이 맞는 겁니까, 정 의원님? 상당수 맞다고 봐요. 상당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당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이인영 대표가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당의 역할을 더 살리겠다,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도와 실용을 가지고 내년에 총선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고집스럽게 정책들을 고수해가고 있는 청와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에서 오히려 청와대를 자연스럽게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공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 문제 그러니까 되는 이제 총선. 지금 현재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 당권파들이 소위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물갈이의 내용이라는 것이 기존 국회의원들을 그냥 잘라내면서 친문을 대거 등용시키는 물갈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내년 총선에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리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그런 인적 쇄신의 내용이 소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당에 들어오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예. 정말 국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물갈이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문제의식도 동시에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 대변인님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A 의원, 친문 마케팅에만 기대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는 누굽니까? 친노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친문 핵심인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대표도 친노 핵심, 원내대표는 친문 핵심 이렇게 돼버리면 친문 마케팅으로만은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뭐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 이해찬 지도부가 당내 민주당 의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해석도 맞습니까? 유 대표님? 네, 지난 2년 동안에 당이 너무 청와대에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하는 모욕적인 별명도 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해찬 대표는
자기 나름의 내용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끌려다니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이 너무나 강한 청와대 위주로 청와대를 뒷받침하는데 끌려다니는데 바빴다. 아하. 그런 자체 반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친문 일색으로 가서는 내년 총선에 어렵다. 예. 또 한국당에서도 2015년에 원내대표 선거 때 예. 비박인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된 거나 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6년 선거에 당시 새누리당이 예. 친박 위주로 가다가 대실패를 거듭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 그래서 이제 만일에 김태년 의원이 또 원내대표가 되면은 네. 또 대표,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요. 또 예. 이해찬 대표, 예. 또 김태년 원내대표 하면은 예. 너무 친문 일색이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 말하는 심판론에 바로 휩쓸릴 가능성이 아하. 많아요. 예. 친문 일색이면은 바로 그건 거기다 폭탄 던지면 파악이 그냥 될수 다 있다.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예.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좀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 이게 정당의 강점이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그 정치 함의랄까요? 의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